세상엔 꼭 피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처럼 스며들어 나의 감정을 뒤흔들고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옆자리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매주 만나는 모임 친구일 수도, 심지어 매일 마주치는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법을 통해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 유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출발!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경계가 없는 집착형. 유혹에는 2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달콤한 욕망과 애처로운 연민. 집착형은 바로 이 연민의 감정을 파고드는 전문가입니다. 처음엔 물에 빠진 사람처럼 도움을 청합니다. 요즘 회사 생활 너무 힘들다.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 그러다 서서히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친한 사이였나 싶을 정도로 자주 연락하다가 급기야 네가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라며 집착하기 시작하죠. 점점 인간관계의 수준을 넘어 당신 삶 깊은 곳으로 상대의 삶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불안으로 뒤덮이고 이렇게 불편해진 마음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교묘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먼저 자책을 가장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 미안해. 나 같은 건 죽어야지. 내 연락처는 지워버려. 어차피 내겐 남은 사람도 없어. 이에 지쳐 물러서면 곧바로 비난으로 돌변하죠. 너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 됐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이런 비난에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두다니 안 될 일이지 하는 생각에 다시 그 늪으로 발을 담그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평온했던 당신의 일상이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동안 그들은 점점 더 강한 지배력을 갖게 되죠. 두 번째,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는 단 하나의 주인공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죠. 이들의 인간관계는 마치 흡혈귀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자존감과 에너지를 빨아들여 자신을 더 크고 특별하게 만듭니다. 잠깐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회사 점심시간, 동료가 기쁜 마음으로 새로 산 명품 지갑을 꺼냅니다. 와, 디자인 너무 예쁘다. 색상 진짜 잘 골랐네. 다들 축하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불편을 느낀 나르시시스트가 슬쩍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사실 명품이라는 게 지갑과 가방은 같은 브랜드를 써줘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 한마디로 자신의 가방과 지갑을 자랑하는 동시에 상대를 뭉갰습니다. 결국 명품 지갑을 새로 산 동료는 지갑을 슬그머니 평범한 가방에 넣으며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남이 주목받는 순간을 결코 그냥 두지 못하고 교묘하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죠. 마치 촛불을 끄듯 다른 사람의 빛나는 순간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자신만 빛나기를 원하죠. 결국 나르시시스트 곁에 있다 보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서서히 깎여나가고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공감력 제로 소시오패스. 마지막으로 소개할 유형은 가장 위험한 소시오패스입니다. 이들의 첫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규칙은 깨라고 있는 거야. 난 내 방식대로 살거든. 기존의 틀을 거부하는 반항아적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첫 번째 가면일 뿐입니다. 소시오패스의 진짜 무서운 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완벽한 거짓말로 당신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승진 기회가 사라지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학교에선 평판이 나빠지고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게 그들의 계획된 각본이었다는 걸. 앞서 본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자존감과 감정을 파괴한다면 소시오패스는 당신의 실제 삶을 파괴합니다. 커피 한 잔 값부터 당신의 커리어까지 그들에겐 모든 게 이득을 위한 수단일 뿐이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행동을 하면서 단 1%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체스 게임을 하는 듯 차갑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체스판 위에 하나의 말에 불과하죠. 자, 여기까지 피해야 할 사람 유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항상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걸까? 어쩌면 피해야 할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유지한 건 나 자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가야 할 건 단순히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휘둘리는 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일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작은 화단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처음엔 친구처럼 보이는 잡초가 조금씩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잡초를 뽑지 않으면 결국 예쁜 꽃은 시들어버리고 잡초만 무성해지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꽃을 위해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위해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 착한 정원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잡초가 불쌍해서 그냥 두었다가 정작 소중한 꽃들이 바로 내 행복이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달라져 봅시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행복이라는 꽃을 위해
용기 있게 잡초를 뽑아내세요.